네, 오늘은 어제와 오늘 묶어가지고 장 마감 코멘트를 좀 간단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옵션 만기일이었죠. 어떤 옵션 만기일이었냐? 지독한 풋옵션 투기장을 끝맺는 옵션 만기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이 원하는 대로 340 아래에다가 그것도 거의 337.5에 근접한 수준으로 계속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끌어내렸다면, 오늘은 그 5월 풋옵션 투기장이 끝나고 처음 거래가 되는 날로서 꽤 많은 돈들을 투입하면서 끌어올렸습니다. 그 상황을 조금 추정해 볼 수 있었던 것은 어제 이제 유튜브에는 올려드리지 않았는데 아프리카 TV 마감 방송에서 언급해 드렸듯,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옵션 만기가 정산 끝나고 나서 종가, 그러니까 주식시장 종가가 형성된 3시 30분 이후에 선물을 갑자기 2천억을 사들였어요. 실제로 더 사한 겁니다. 순매수가 2천억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팔다가 순매수로 전환된 거 포함하면은 더 사들인 거죠. 바닥에서. 어떤 포인트냐, 337.5 근방에서 사들인 거예요. 엄청나게 싼 가격대죠. 선물 코스피 200으로 볼게요. 코스피 200으로 337.5 부근, 어제 종가 부근이죠. 여기 338 부근, 여기서 2천억을 땡긴 겁니다. 선물로 봐도 되겠다. 이 자리죠. 굉장히 많이 떨어진 그 자리를 또 타겟팅 해가지고 올릴 준비를 했습니다. 2천억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것도 순간적으로 종가에 사들인 거기 때문에, 종가 부근에 종가 끝나고 마지막에 사들인 거기 때문에 작은 물량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게 예견할 수 있었죠. 어제 말씀드렸듯 이게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예견된 대로 오늘 더 사들였지만 생각보다 더 많이 샀습니다. 자, 이만큼 사서 혹시나 하루짜리 상승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위험률을 낮췄어요. 사실 어설프게 상승을 했으면은 사실 지금 하락장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때려 넣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태였거든요.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몰라요. 아직 정확한 확률이 아직까지 100% 올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 완벽하게 일어난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될 확률도 존재합니다. 악재가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시장을 괴롭혔던 악재 중에 그나마 사라졌다고 생각을 할 만한 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율 하나예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졌다라는 거. 인플레이션 기대가, 그러니까 즉 앞으로 나중에, 지금 당장 물가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물가가 조금 사그러질 거다, 물가 상승이 사그러질 거다, 조금 이제 줄어들 거다, 진정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졌다라는 거, 즉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생겼다라는 거. 요거 하나는 지금 시장에서 악재가 그나마 하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러시아 전쟁은 장기화가 될 것 같고 5월 9일 전승절 기념일로 끝낼 것으로 몇 달 전에는 바라봤지만 실제로 5월 9일, 5월 초가 되니까 푸틴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걸로 밝혀졌죠. 오히려 더 공격을 강화하고 오랜 기간 동안 끌고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러시아의 무역 수지 결과를 보면요,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무역 흑자를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돈을 즉 국가 돈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몇 달 전에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는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면서, 국방비라고 하기엔 좀,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데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국간이 비어갈 것이다. 그리고 무역이 끊겼기 때문에, 거래를 남들이 안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국가의 자산이 많이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시간이 흘러서 지나고 보니까 러시아의 무역 흑자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푸틴은 지금 전쟁을 끝낼 이유가 사실 없네요.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간에 루블화로 결제를 하지 않으면 가스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면서 화폐 가치까지 방어를 했고, 그쵸?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푸틴은 지금 굳이 전쟁을 끝낼 이유가 사라져 버렸어요. 최근에 발표되는 무역 수지 지표들을 보면은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돈을 많이 버냐? 에너지죠. 러시아가 팔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비싼 가격에 팔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그동안에,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뭐 끊는다고 하지만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익을 많이 남기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전쟁을 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돈을 못 벌면 안 해요. 돈을 못 벌면 안 일으키겠죠. 그래서 저번에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에너지 가격, 에너지 전쟁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 결국 에너지 전쟁이다. 미국은 무슨 이득이 나중에 생길까요? 물론 지금은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고 뭐 한 상황이지만 미국은 셰일가스 기업들을 일으켜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나중에 11월 중간 선거 때 승리를 꾀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무너진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미국 경제를 살려야 되고 셰일가스 기업들을 살려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라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사실 유리한 조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러시아와 미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봐야 이런 것들이 밝혀지겠지만 전쟁은 조금 길어질 전망이 많이 생겼죠.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 뭐 지금은 각도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계속 될 거니까 이거는 시장에서 무뎌지도록 생각을 해 가야겠네요. 그러니까 무뎌지기를 바라야겠네요. 그러니까 러시아 더 이상 전쟁이 악재로 시장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그쵸, 그런 걸로 비교하면 되겠다. 북한 미사일을 쐈을 때 우리는 뭐 일시적인 뭐 빅텍이나 이런 방산주들이 움직이는 정도로 끝나잖아요. 시장의 악재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무뎌진다라는 거. 그러면 나머지 것들을 이제 위주로 생각을 해봐야겠죠. 즉 지금 더 인플레이션율이 더 중요해지겠네요. 러시아는 계속 되니까 저걸로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고 당장은 당연히 통화 정책으로 넘어가겠죠. 중국이나 통화 정책 쪽으로 기대해 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 봉쇄가 빨리 풀려야 될 거고요. 베이징이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그 다음에 통화 정책 뭐 긴축해가지고 효과를 보는 걸 좀 기대해봐야겠죠. 사실 그거는 사실 1차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쪽을 건드리는 쪽으로 시장은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줄어들었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은 오늘 선물을 1조 3천억 정도까지 사들이다가 막판에 한 4천억 가까이 다시 단타로 치고 나갔습니다. 그쵸? 9,500억으로 끝났으니까 조금 아쉬워요. 좀 완성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조금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외국인들은 마지막에 주말 리스크 그리고 일시적인 상승으로 보는 투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생각보다 잘 팔았죠. 개인들이 시원하게 잘 팔았어요. 뭐 그 사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버티던 사람들이 투심이 어제 많이 무너졌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루나 코인이 거의 오늘 상폐 결정이 났죠. 거래 정지됐고 순식간에 자산이 0이 되면서 99%가 하락하면서 이러면서 굉장히 패닉이 왔고 어제 코인이 거의 다들 평균적으로 20-30%씩 내려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죠. 그러면서 투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코인에서 투심이 잃은 게 주식시장까지 넘어왔어요. 우리는 주식시장은 아직 그럴 수준까지는 아니었는데 괜히 더 어제 때려 맞은 거죠. 당연히 그게 코인 시장 오늘 원위치 어느 정도 회복되고 오늘 한 30%씩 다 올라갔죠. 20-30%씩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코인들은 그러면서 투심도 회복되면서 불안했던 사람들이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이렇게 안 팔아줬어요. 개인들이
내려가다가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원래 잘 팔아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팔아줬다라는 거예요. 이거 언제 파냐?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 테스트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도 안 팔 거야? 한 단계 더. 이렇게도 안 팔아? 하나 더 악재를 주죠. 이렇게도 안 팔아? 그러면 어제처럼 이렇게 코인 시장 붕괴되면서 투심이 무너진다면 이래도 안 팔 거야? 어제는 안 팔았죠. 근데 오늘 팔아주죠.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빨간불일 때 팔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개인들은요. 오늘 너무 잘 팔아줬어요. 코스피 9천억, 코스닥 3천억, 선물 7천억 가까이. 이 정도가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다 팔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외국인들은 오늘 1조 원 가까이 샀지만 월요일에 1조 원 다 팔아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외국인을 지금 신뢰해서는 안 돼요. 환율이 아직 1,300억 근처입니다. 신뢰해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추세가 전환이 되거나 확실하게 어떤 뭐 연속 순매수를 뭐 조 단위로 기록을 하면서 토탈 선물 6월 선물 포지션이 플러스로 바뀌거나 뭐 어떤 신호든 좋으니 좀 더 확실한 신호들이 연속적으로 잡혀야 합니다.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한 60% 정도라고 할까? 이게 바닥이라는 확률이 60% 정도라고 할까? 아직은 모릅니다. 6월 선물 포지션 아직도 하방이에요. 얼마나 하방입니까? 354 이하로 가면 갈수록 현재까지는 유리합니다. 350에서 354까지가 손익분기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외국인들이 수익 구조가 커지는 상황이에요. 이게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려면 350 밑에서 외국인들은 선물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선결 조건이 필요해요. 지금 그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오늘 그 가능성을 높인 것 뿐입니다. 다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정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추세 전환을 만들고 나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도 시장은 바닥입니다. 사람이 있으면은 지금 어쩌면 발바닥을 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 뿐이지 아직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허리를 지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골반을 지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추세 전환되고 설령 무릎에서 사더라고 하더라도 그때 확인하고 공격하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난 이미 돈을 다 써가지고 없어요. 그러면 견뎌내셔야죠. 어차피 사람으로 치면 다시 회복이 돼서 어깨 이상으로 올라올 겁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증시, 신흥국 증시가 될 거예요. 앞으로 장기간 우상향할 수 있는 증시들의 이런 고난의 구간들은 끝자락에서 개인들이 많이 파는 신호를 긍정적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네, 하여튼 사실 계획이 없이 이런 얘기들을 말하다 보니까 좀 두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떤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매수 공격은 조금 더 확실한 신호들이 잡히면 진행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HLB였는데 HLB 같은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를 갔으면 좀 나았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신호탄이 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와야 할 겁니다. 순차적으로요. 특히나 바이오에서 코스닥을 이끄는 게 중요하니까 20년 3월 31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한가 갔던 것처럼 그런 강력한 신호들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것들 다음 주에 조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카톡방에서 함께 주식 공부해 나가면서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실력 늘리시고 싶으신 분들 언제나 카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아침 8시 반에 아프리카TV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